다이어트를 쭉 하시다가 하루 입이 터졌어요. 망한 줄 알아요. 다들 이 한 개 다 날아가는 줄 알아요. 술 마셔도 다 날아가는 줄 알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게요, 맨날 술 마시고 햄버거 피자 먹고 살다가 오늘 하루 그냥 닭가슴살 고구마 먹어요. 살이 빠집니까? 하루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너무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스마이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 4일 운동 2분할 셋째 날인데요, 다른 촬영이 겹치는 바람에 조금 미뤄졌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많은 관심들이 있구나 하고. 저번에는 로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오늘은 풀다운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는 풀다운을 머신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프리웨이트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턱걸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등, 가슴, 삼두를 저번과 다른 루틴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언더그립 풀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풀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무관하신데, 팔림이 약해서 등에 자극을 잘 못 주시는 분들은 어시스트 풀업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가능한 무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더그립으로 하는 이유는 그립이 이렇게 안으로 가면 갈수록 광배근의 하부까지 힘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뒤집은 건데, 완전히 뒤집은 건 아니고,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완전히 언더는 아니고 한 요 정도 언더로 진행하고 있고요. 무릎을 최대한 깊숙이 집어넣고, 그리고 당길 때 몸을 제껴 주시는데 허리를 꺾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이렇게 뒤로 누워지는 느낌, 가슴을 들어서. 대신에 턱은 당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압을 주면서 광배근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근육은 늘 말씀드렸듯이 소지약지가 절대 풀리면 안 돼요. 소지약지에 강하게 힘을 걸어 주시고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무대로 바닥으로 찍히면서 수축을 해보겠습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당기라고 했지만, 수축을 하고서 늘릴 때 턱을 당겨 놓으면 이렇게 내전 데서 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축할 때는 턱을 당기고, 등 근육을 늘릴 때, 신전할 때는 시선을 따라가 주시면 얼굴 앞에 팔을 두면서 광배근이 풀리지 않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선이 따라가 주고 수축할 때는 턱을 당기고, 턱을 당기치러 가면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오남 덤벨 로우. 오남 덤벨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냥 서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벽에다 대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벤치로 하게 될 때 처음에 자세 잡기가 되게 유리해요. 이 벤치를 이용하실 때 이 벤치에 너무 의존을 해서 이렇게 기대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벤치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이 벤치가 이 다리에 반대쪽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중심을 가운데 놓고 이쪽 다리 역할을 얘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를 잡을 건데, 잡을 때도 완전히 기대기보다는 내 몸을 그냥 지지해주는 정도, 이렇게만 잡아주시고, 소지랑 약지가 절대 풀리면 안 됩니다. 소지 약지 걸어 놓고 팔이 몸에서 멀어지게 광배근 쭉 늘려 놓고, 팔꿈치부터 접을 건데 팔꿈치 접으면서 사타구니 쪽으로 쓸어가게 쭉 당기시고, 가슴은 들고 턱은 당길게요. 턱은 당기고 가슴이 펴져 있어야 흉추가 신전이 되면서 광배근이 하부까지 힘이 쫙쫙 잘 들어갑니다. 우리가 팔이 어깨 위에서 당길 때 밑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직 저항을 못 받기 때문에 내 몸이 약간 앞에 있던 몸이 당기면서 살짝 딸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하부까지 꽉 차게 힘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했던 거에서 만약에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게 먼저였으면 앞에서 뒤로 당기는 게 먼저, 그리고 윗가슴 먼저였으면 그 다음에 아랫가슴 먼저, 이런 방식으로 한번 루틴을 구성을 한 거라서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진행하는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등을 이용해서 할 때는 몸에서 팔이 멀어지면은 광배근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앞으로만 간다고 늘어나진 않거든요. 어깨가 살짝 전인이 돼야 이 광배근, 얘가 그냥 가기보다는
약간 전인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전인시키려고 하다 보면 가슴이 말릴 수 있거든요. 가슴이 말리지 않는 선에서 흉추는 피고 어깨가 살짝 전인되는 느낌을 주면 광배근이 살짝 늘어나요. 이 상태에서 우리 로우 같은 거 할 때 광배근에 힘을 주려면 어깨를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여기로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광배근을 늘려주고 광배근을 수축하는 느낌. 근데 수축을 할 때 중요한 게 데드리프트를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고 하다 보면 허리가 쓰여요. 그래서 허리가 신전되는 순간 광배근의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복압을 잘 걸어주고 바닥을 밀어서 고관절을 쓰면서 가슴을 들고 턱을 당기고 그래야지 복압이 걸린 채로 광배근을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밀어서 엉덩이를 써서 바닥을 밀고 그리고 흉추를 피고 턱을 당겨서 복압을 준 채로 밀어 넣으셔야 돼요. 데드리프트 동작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중량을 좀 많이 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진행을 하게 되면 중량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말 그대로 근육 운동, 보디빌딩에 좀 더 초점을 둘 수 있는 그런 데드리프트가 되겠죠. 바벨로나 데드리프트 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거 뭐가 있냐면 그립을 잡을 때요, 새끼손가락이 짧잖아요. 근데 이 짧은 손가락을 간과하고 우리가 등 운동할 때 이렇게 걸쳐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걸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새끼가 거의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팔이 펴지면서 3도의 힘이 들어가서 등에 걸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팔은 중립으로 두면 이렇게 살짝 꺾여 있거든요. 꺾여 있는 상태에서 새끼를 감아줘야지 등에 걸기가 쉬워요. 근데 새끼를 풀고 팔을 쭉 핀 채로 하면 등에 걸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등 운동 하실 때 보시면 잡아놓고서 필 때 새끼가 이렇게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새끼 풀리고 팔 쫙 피고 이러면 등에 힘 진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새끼가 풀리지 않고 꽉 잡은 채로 팔꿈치는 중립, 이게 지금 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데드리프트는 바벨로를 하셔야 등에 딱 걸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제 가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 세 종목. 몇 세트? 하나당 저 같은 경우는 4에서 5세트 하는데요. 첫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밍업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밍업이 들어가면 이제 5세트 돼야 되는 거고, 본 세트로만 따졌을 때는 4세트씩 3종목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개수는 사실 턱걸이 같은 경우는 중량감이 조금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1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10개가 좀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그 무겁다는 기준이 팔꿈치가 뭔가 부담이 오는 경우, 팔힘이 너무 딸려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고립이. 그런 경우에는 한 15개 정도? 그래서 턱걸이 같은 경우에는 10개에서 15개 정도 개수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드리프트나 원암덤벨로 같은 경우는 15개가 가능한 무게로 20개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개가 실패하면 16개라도 할 수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슴 넘어갈 건데, 저번에 우리가 인클라인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클라인, 딥스를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딥스도 마찬가지로 프리로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 힘이 약하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오거나 혹은 중심이 안 맞아서 중심이 흔들려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시스트 머신으로. 자, 가슴으로 딥스를 진행할 때는 발이 앞으로 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숙여지고 엉덩이 뒤로 빠지고 발이 앞으로 나가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해야 가슴이 되고요. 발이 뒤로 빠지고 몸이 쓰면은 3두를 주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팔꿈치를 굽혔다가 팔을 피게 되면 3두에 걸리고, 몸을 숙인 채로 어깨 팔꿈치 같이 빠졌다가 밀어주면 가슴이 걸리는 거예요. 발을 앞으로 살짝 빼주시고 상체를 숙인 채로 어깨 팔꿈치 쭉 받아주시면 됩니다. 딥스도 깊이 내려가면 좋죠. 근데 깊이 내려갔다가 힘을 못 써가지고 어거지로 올라오느니 내려갈 수 있는 범위까지 간 다음에 수축까지 잘 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가면은 운동 수행이 훨씬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벤치프레스로 가겠습니다. 사실 프리웨이트가 많이 들어가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뭔가 몸이 하루는 이렇게, 하루는 머신 위주로 하면 뭔가 조금 밸런스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서 머신을 하면 또 고립 잘 되니까 재밌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 4월인데 처음 하는 거예요, 벤치프레스를. 한 번쯤은 본인이 안 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넣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넣은 건 아니에요. 루틴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벤치프레스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외회전, 내회전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꽂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후인, 하강, 패킹 이런 단어들. 근데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지 거기에 너무 꽂혀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회전, 내회전이라는 것도 벤치프레스를 누워서 하는데 너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후인 하강을 해놓고 외회전을 걸어야 이렇게 뜨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외회전을 걸어야 돼 라고 얘기해버리면 뭐 요래버려요, 잘못해서. 그러면 이상한 데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너무 과도하게 의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수직정 자연스럽게 밑으로 받아버리면 되는 건데 약간 내회전에 가깝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수직으로 받았다가 수직으로 미는 건데, 여기서 너무 동작이 이상하게 나올 경우, 외회전이 과도하게 걸릴 경우 오히려 내회전을 주세요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거고, 숄더 패킹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패킹이라는 게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깨를 눌러놓고 가슴 들고 턱을 당긴 상태, 이게 패킹이에요. 이 상태에서 무게를 받으면서 견갑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지, 모아놓은 채로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상태에서 밀 때 가슴을 내밀고 밀어주면 견갑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일부러 내가 과도하게 빼지 않아도. 근데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패킹을 해놓으라는 건데, 여기서 뒤에 준 채로 그냥 이렇게 밀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깨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게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거 있어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정보에 너무 단어에 꽂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수분들이나 트레이너분들이 벤치프레스보다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라고, 혹은 본인들이 벤치를 가르치긴 하지만 본인들은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벤치프레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웠을 때 어깨가 뜨기가 쉬워요. 이게 발을 또 심지어 위에서 뽑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뽑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근데 이거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좀 어렵거든요, 벤치프레스가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누우면 자연스럽게 어깨 내려간 상태에서 뽑아지니까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어깨에도 더 불편함도 없고 어깨에 부담이 없는 채로 자연스러운 궤적을 만들기가 좋기 때문에 인클라인 벤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 다음은 케이블 크로스오버랑 푸시업을 두 개를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같은 경우는 길게 좀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원래 단독으로 빼서 할 때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두 개 묶어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아랫가슴을 먼저 하고 벤치프레스로 중간가슴 했잖아요. 그리고 케이블 크로스오버도 아랫가슴이기 때문에 푸시업을 통해서 약간 윗가슴, 그래서 무게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미는 동작으로 윗가슴에 마지막으로 조금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아랫가슴이 초점이기는 합니다. 윗가슴에 비해서 발달하기 쉽잖아요, 아랫가슴이. 아랫가슴이 좋으면은 밸런스적으로 좀 안 맞는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아랫가슴이 좋아야 전체적인 사이즈가 올라오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아랫가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 하실 때는 팔꿈치가 케이블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이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운동을 손으로 하지만 근육은 손에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붙어 있는 지점을 늘리려면 손이 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가야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가서 늘려놓고 가슴을 내밀고 턱은 당긴 채로 그대로 척골을 이용해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월요일에 만약에 운동을 했는데 화요일에 일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려가지고 운동을 못 갔어요. 네네. 그러면 수요일에 네. 화요일에 했던 운동을 하면 돼요. 그렇죠. 목요일에 또 시간이 났으면은 그렇죠. 첫째 날 걸 또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4일을 최대한 하자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쉬는 타이밍은 본인이 알아서 정하고. 정말 일반인들을 위한 루틴이잖아요. 근데 하루 빠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주 4일입니다 했는데 3일밖에 못했어요. 망했다, 나는 이 루틴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를 쭉 하시다가 하루 입이 터졌어요. 망한 줄 알아요, 다들. 이 한 개 다 날아가는 줄 알아요. 술 마셔서 다 날아가는 줄 알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게요, 맨날 술 마시고 햄버거 피자 먹고 살다가 오늘 하루 그냥 닭가슴살 고구마 먹어요. 살이 빠집니까? 하루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너무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 3두 두 종목을 묶어서 할 건데요, 킥백이랑 로프 푸시다운 두 개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두 운동 중에서 남자분들이 특히 킥백을 많이 무시하시는데 킥백이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킥백을 메인으로 넣게 되면 중량을 많이 쉴 수도 있고 팔꿈치에 부담도 없습니다. 누르는 걸 내가 팔꿈치를 버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짓눌리는 것보다 들었을 때 장두 제일 끝에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라서 장두 끄트머리까지 힘이 되게 잘 걸려요. 지금 저 하는 거 보시면은 팔꿈치 붙이고 이렇게 쫙 피는 동작에서 약간 내려갔다가 팔꿈치를 밀면서 핍니다. 이렇게 밀면서 펴주고 접으면서 살짝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삽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장두를 살짝 늘렸다가 장두 먼저 밀고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잘 수행하시게 되면은 요 끄트머리에 펌핑이 엄청 올라와요. 그리고 로프를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로프는 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손을 모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피면 이렇게 갑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내가 이거 돌리는 거 아니에요. 손목을 쓰시는 게 아니라 밑에 있던 팔꿈치가 그냥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면서 그냥 쥐어 짤뿐입니다. 쥐어 짜면서 그냥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빠지게. 자, 이렇게 해서 셋째 날 등, 가슴, 삼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삼두는 제가 두 종목을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 1시간 이내에 끝내려고 하는 루틴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팔이 좀 부족한데 더 하고 싶다 하면 좀 다른 거 하나 추가하셔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지금 이 짜드린 거를 어느 정도 틀을 짜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넣을 거 넣고 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궁금하다고 언제 올라오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운동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구나. 그래서 그 뒤에 다른 루틴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루틴들을 또 한번 계속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회수 상관없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